당신이 수십 년간 피땀으로 쌓아 올린 그 화려한 경력이 은퇴 후 당신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잠시 후 대기업 상무 자리에서 내려와 이력서 100통을 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들에 대해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버리지 못해 일용직으로 내몰려야 했던 한 남자의 뼈아픈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이건 그저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한 유력 경제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재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인 1위로 놀랍게도 대기업 임원 출신이 꼽혔습니다. 과거의 눈부신 영광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냉혹한 현실. 오늘 우리는 이 역설의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박성철 씨는 S그룹의 최연소 상무 타이틀을 달았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때 묻은 다이어리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빼곡했고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은 곧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50대 중반 갑작스러운 조직 개편의 칼날 앞에서 허무하게 밀려났을 때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닌 회사에 대한 깊은 억울함과 분노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두고 보자.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반드시 보여주고 말겠다. 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실제 사례처럼 박성철 씨는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의 인맥을 동원해 한 협력업체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S그룹의 상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신임 대표를 자신의 상사가 아닌 과거에 관리하던 수많은 하청업체 사장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회의석상에서 공공연하게 대표의 의견을 무시했고 내가 S그룹에 있을 땐 말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의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의 화려한 경력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내 그를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이라며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역할과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결국 조직에 스며들지 못하고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스스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결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지위를 놓지 못하는 오만한 태도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박성철 상무의 이야기가 유독 특별하고 극적인 사례처럼 들리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은퇴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이 현실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보여줍니다. 506 공세대 퇴직자의 무려 75.8%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밀려나듯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 앞에서 이들이 재취업 시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눈높이의 문제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 임원 출신의 능력과 경험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들의 태도를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과거 직책에 얽매여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퇴직 전과 비교해 평균 37% 가까이 하락하는 연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부하 직원을 대하듯 하는 태도는 새로운 조직의 위계와 문화를 흔들 수 있기에 채용을 망설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관련 조사에서 재취업 기피 대상 1순위로 자존심이 강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꼽힌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재취업 실패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어쩌면 완전한 고립일지 모릅니다. 한 은퇴 컨설턴트는 퇴직 후 인간관계의 99%가 끊어질 수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맺어졌던 수많은 관계는 사실상 비즈니스라는 목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직함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경조사에 가도 반갑게 맞아주던 이들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이는 일본 퇴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임원급들이 돈이나 건강 문제보다 개인 생활에 대한 후회가 가장 컸다는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가족뿐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관계의 균열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뒤늦게 인간적인 관심을 보이려 해도 가족들은 그저 어색하고 불편해할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갇혀 추락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상무 출신인 58세 김진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길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역시 퇴직 후 몇 달간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지난 30년 경력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력서에서 상무라는 직함을 지웠습니다. 대신 수십 년간 통신 분야에서 영업망을 관리하고 신규 채널을 개척해온 전문가로 자신을 재정의했습니다. 단순히 경력을 나열하는 대신 자신의 강점인 영업관리 하나에만 집중해 이력서를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원하려는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와 시장 상황까지 분석해 향후 3년간의 신사업 로드맵 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만들어 이력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면접 날 그는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비전과 실행력을 배우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지난 경력은 모두 있고 괜찮으시다면 1년 동안은 인턴이라는 생각으로 근무하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에 감명받은 대표는 그 자리에서 그를 채용했고 김진수 씨는 현재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조직의 활력을 결합시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결국 퇴직 후 인생의 성패는 과거의 직함, 이 새겨진 명함을 얼마나 빨리 서랍 속에 집어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슨 상무, 무슨 부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시장에 팔아야 할 것은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그 직함 아래서 피땀 흘려 쌓아온 당신만의 가치, 즉 어디에서든 통용될 수 있는 당신만의 핵심 역량입니다. 관련 통계에서 재취업 성공 요인으로 퇴직 전 경력, 다음으로 눈높이 낮추기가 꼽힌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경력을 가차없이 해체하고 재조립하십시오. 임원으로서 조직을 총괄했다. 는 식의 두루뭉술한 설명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신 10명의 영업 조직을 관리해 3년 연속 매출 목표를 120% 초과 달성했다. 신사업 TF를 이끌어 3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장을 창출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성과와 숫자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이력서를 내는 구직자가 아니라 해결책을 파는 제안자가 되십시오. 김진수 씨처럼 지원할 회사를 철저히 분석하고 당신의 경험과 능력이 그 회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제시하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당신의 몸값을 현실적으로 재평가하십시오. 은퇴 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일 자체의 성취감,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 등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며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지금부터 재건하십시오. 퇴직하기 한참 전부터 직장 동료를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직함을 떼고도 만날 수 있는 친구로 만드는 의식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소홀했던 당신의 가족과 진정한 유대를 회복하는 데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야 합니다. 퇴직은 결코 인생의 실패나 마침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오직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을 바꾸고 진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쉼표입니다.
화려했던 대기업 임원이라는 명함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가치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과거의 영광에 갇혀 쓸쓸히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설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오늘의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소중한 분이 떠오르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